세상에. 이야, 라이팅이 진짜 좋다. 여기 스몰 큐브로 들어오는 거 EV9에서 이런 거 다 옵션이잖아요. 근데 얘는 차별 없이 이렇게 넣어줬다. 예쁘네. 이 차를 어떻게 안 예쁘다고 해. 아, 실내도 예쁜 거 봐. 와. 아,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었어야 하는데. 와, 자전거를 이렇게 세웠다고? 진짜 대박인데? 친구들이 이제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이제 저런 서비스를 한창 이용하다가 이제 면허를 따기 시작했는데 자전거랑 킥보드가 저렇게까지 짜증나고 위험한지 몰랐대요. 아. 그러니까 차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구나, 모르는 겁니다. 학교에서 무조건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그. 예전에 여기 서 계신 분을 그냥 쳐버리는 사람을 봤어요. 저 수신호 하는 분들이 진짜 위험한 건데 네.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있다. 근데 웃기는 점은 그 사람이 뭘 보호하는 거냐면 그 다음에 있는 트럭을 보호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트럭이 사람을 보호하게끔 뒤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왜 트럭을 보호하고 있지? 그게 맞죠. 그러니까 예전에 바로 요 역삼역 있는 데에서 경험한 건데 음주운전한 사람이 앞에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수신호하고 있던 사람을 그냥 쳐서 그 사람이 밀려서 트럭까지 가서 중간에 꼈어요. 그 순간에 돌아가셨어요. 굳이 수신호를 그렇게 해야만 했나. 근데 이게 수신호가 법이거든요. 공사 현장에서 수신호 해야 된다, 이게 법에 있어. 그게 맞는 건가? 수신호에 대해서 지금 옛날 법규들을 보면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나도 수신호를 해야 된다는 법이 또 있거든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세우고 100m 뒤에 삼각대를 세우고 수신호를 통해서 주변 차들에게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지키는 분들이 계셔. 근데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물론 수신호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더 잘 보여, 그걸로 인해서 속도를 더 감속해, 그래서 뭐 자동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안 나, 그것까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저렇게 깜깜한 데서 저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신호하는 분이 계신다고 팬쪽이 말씀하기 전까지 못 봤습니다. 아예 수신호 있는 사람을 못 봤어? 네, 거기다 저는 왼쪽으로 끼려고 이게 시선이 분산되고 거기다 작업등은 제 쪽으로 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못 봐요. 네. 못 보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누구나 봐야 되는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주의를 안 기울였다든지 뭐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하다가 결국에 사고를 한번 냅니다. 사람인 이상, 그리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우리 중에 굉장히 많이 있는 이상 어쨌든 사고가 납니다. 반드시 사고가 나는데 그 사고가 났을 때 그게 사람이었어야 되나? 트럭이었으면 괜찮아. 다른 거였으면 괜찮아. 근데 사람이었으면 그건 너무 큰 문제야. 그러니까 그 수신호라는 걸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그나마 다행히 요즘은 고속도로에서 수신호 하세요, 100m 뒤에 뭘 세우세요,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딱 여기야, 사고 난 데가. 딱 사고 난 데가 요 자리였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수신호를 해야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고, 그리고 옛날 책들 보면 여전히 수신호하라는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비트박스라고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잖아요. 비트박스 뭡니까? 비상등 열고 비상등 열어요?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대피 스마트폰 신고. 그렇죠, 그렇죠. 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비상등을 먼저 켜야 되고 트렁크를 열어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트렁크를 열고 차를 세우면 이 차가 진행 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 트렁크를 열고요, 차 밖으로 그 다음에 나가요. 차 안에 있는 것보다 차 밖에 있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어. 가드레일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차 밖에 그냥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고속도로는 가드레일이 있으니까 가드레일 뒤로 넘어가라, 완전히 안전한 데까지 빠져나가라.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을 열든 뭘 해서 신고해라. 신고를 뭐 먼저 한다고 전화 왜 안 돼요 뭐 이러고 있으면은 그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순서를 지켜서 하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요즘도 뒷차를 생각해서 혹시라도 사고 날 거를 우려해서 남을 좀 위하는 마음에 수신호를 하다가 이렇게 큰 사고를 겪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차 대 차 사고는 그래도 괜찮아요. 죽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차 대 사람이 부딪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춰서 도로로 나간다, 이건 너무나 바보 같은 행동이고,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 났을 때 그 자리에서 내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고 거기서 보험사 부르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정말 무모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사고 난 차가 있을 때 도와주는 것도 자기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자동차 안에 반사조끼는 꼭 있어야 됩니다. 차에서 내려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ICCU 문제 저희 차에는 없는데 어쨌든 아직도 제로는 아닌가 봐요. 아직도 존재는 하나 봐. ICCU만 문제입니까? 아니죠. 엔진 자동차도 멈춰설 수 있죠. 차가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고속도로 갓길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거기서 차에서 내릴 때 반드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차 안에 안전조끼를 꼭 비치하시고, 차에서 내릴 때 꼭 안전조끼를 입고 내리셔야 됩니다. 일단 형광색이 있어야 되고, 반사띠가 충분한 반사 광량이 나와줘야 돼요. 반사조끼 여러분들이 사시면 한 7,000원 할 겁니다.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3,900원에 팔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대량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 정도에 가져오는 건데, 근데 저희는 거기다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보고 팔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차 안에 꼭 안전조끼를 비치했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여력이 안 돼서 지금 3,000원을 받는 거고, 예전엔 무료로 드렸었는데 무료로 드리니까 이걸 몇 개 이상 못 드려. 저희가 조금 손해를 더 많이 봐도 괜찮으니까 많이들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일부 영업사원분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100개씩 사가시고 고객분들에게 다 하나씩 넣어드립니다 이러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것들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바라는 거는 차 제조사에서 그냥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벤츠는 넣어주죠. 저희 어머니 차는 조끼도 주고, 그 조끼가 이렇게 통에 담겨 있잖아요. 그 통을 넣을 수 있는 것도 도어트림에 있어요. 원래 독일차는 다 있어요. 네. 독일차는 원래 조끼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안전조끼 다 넣어줘야죠. 안전조끼 그게 뭐 얼마 한다고. 만약에 현대기아가 그거 그렇게 싸게 못 사시면 저희가 납품해 드릴게요. 3,900원에 저희가 드릴 테니까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사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불꽃 신호기도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각대를 뒤에다 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세우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세우기 힘들어요. 안전조끼 하나 입었다고 해서 고속도로 뒤로 막 걸어가는 이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몸을 지키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다른 사람 지키는 건 그 다음이고 나부터 살아야 돼.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불꽃 신호기라는 게 있습니다. 불꽃 신호기는 뭐냐면 이 원통형으로 생긴 이 빨간색 이걸 열어서 여기 불꽃 신호기 당겨서 그래서 던지면 됩니다. 이 불꽃으로 밤에 잘 보이고요. 낮에는 연막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기로서 알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불꽃 신호기도 있으면 도움이 된다. 저희 불꽃 신호기도 팔고 있어요. 제가 자꾸 다른 거랑 비교해서 죄송하긴 한데 일본은 의무잖아요. 일본은 불꽃 신호기가 의무입니다. 반드시 불꽃 신호기를 비치하게 돼 있고, 그것도 앞좌석에서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반드시 불꽃 신호기를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불꽃 신호기를 통해서 사고를 좀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불꽃 신호기 그게 뭔지 상대방이 모르면 어떡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불꽃 신호기가 거리에 있으면 그게 뭔지 몰라도 속도를 줄여. 왜냐면 옆에서 연기 나잖아. 앞에서 연기 나고 불꽃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속도를 막 밟으면서 갑니까? 그리고 한번 그걸 터뜨리면 20분 정도는 그게 불이 붙기 때문에 그걸 그냥 무시하고 달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리고 그걸 한 개에 놓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놔서 지나가던 사고가 있으면 내 차에 있는 불꽃 신호기로 좀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면 좋겠다. 소화기는 이제 의무화돼서 다행이에요. 소화기도 저희 모카에서 팔고 있는데, 저희 모카몰에서 파는 게 이런 거예요. 소화기는 의무화돼서 다행인데 다른 제품들도 의무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얘기가 있는데 소화기 뭐야? 참 아쉬운 게 5인승 이상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캐스퍼 일렉트릭, 레이 전기차, 캐스퍼 요 자동차들한테는 또 소화기가 안 옵니다. 법적으로 5인승 차량에는 소화기를 넣어줘요, 차를 사면. 근데 캐스퍼는 4인승이잖아. 그러니까 4인승이니까 그 소화기를 뺀다는 거야. 그걸 좀 넣어주지. 레이 EV, 캐스퍼 EV, 캐스퍼 이렇게 세 가지 차종은 소화기를 안 주는데 5인승부터 소화기 의무라고 아무리 법에 써 있어도 그래도 소화기가 필요하니까 그걸 의무화 시킨 건데, 거국적인 마음으로 지금 대기업답게 소화기 하나씩 팍팍 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